DSB 문학 포레스트 블루 스튜디오의 김은자입니다. 코스모스길이 생각나는 가을입니다. 그동안 블루 스튜디오에서는 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삶과 문학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 가을부터는 시 외에 수필, 소설, 여러 장르의 문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소설을 한 편 가지고 나왔어요. 시대의 이야기꾼, 위트와 해악의 작가 성석재 소설가의 작품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이죠. 투명인간. 이 소설은 우리 시대에 딱히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를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죠. 주인공은 한국의 베이비부머 시대인 1960년대 태어난 50대 중반 김만수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남편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오빠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웃 아저씨, 우리들의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평범한 모습을 집중 탐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준 그런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만수는 태어날 때부터 시원찮은 사람이었죠. 항상 늦대고 어딘지 어리숙한 아이였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은 그렇게 늦대고 어리숙한 사람이 가족을, 주위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에서 이 의미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 50대 남성들이 우울증과 또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50대가 되면 남자들이 문청이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보다 시와 소설, 문학을 더 많이 찾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투명 인간만이 존재하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철의 장막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석재의 소설 투명인간, 이 소설은 50대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긴 소설을 다 여러분께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기억에 남는 장면, 석수와의 대화를 잘라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죠.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이 소설을 더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예사롭지 않은 대화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가족이 투명인간이라면 하루 24시간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가족이라도 늘 눈으로 보이는 거리에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 거라는 느낌은 있고 느낌이 잘 맞는다. 살아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안다. 일단 믿어보기로 하겠다. 투명인간이 되고 나서 전과 달라진 점은 좋은 점이 많다.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다. 그전에는 죽은 줄 알았던 사람, 안 보이던 사람도 보이고 예전에 소식이 끊어진 내 친동생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투명인간이 된 뒤에 그걸 확신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라도 굴러가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군가는 노력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무책임하고 공상적인 생각 때문이 아닌가. 당신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 한다면 참 오지랖도 넓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자세한 건 아들에게 물어봐야겠다. 투명인간도 사람이고 투명인간이 되고 난 뒤에도 보통의 세상처럼 해도 되는 일, 안 되는 일에 한계가 있더라. 우리는 천사나 악마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냥 인간이다.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인간은 스스로를 투명하다고 믿는 것일 뿐일지도 모른다. 착각, 맹신, 오해이거나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거나. 사람들은 그런 데서라도 희망과 위안을 찾으려 하니까 신화나 동화, 민담은 그래서 생겨났다. 이룰 수 없는 희망을 이야기로 바꾼 것이다. 이야기는 비록 이루어질 수 없다 해도 달콤한 위로가 되어준다. 그래서 허망한 줄 알면서도 인류는 아직 이야기로부터 젖을 떼지 못했다. 너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의 모습이기도 한 우리들의 투명인간.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석재 소설가는 투명인간을 쓰면서 작품 후반부에서요. 세월호가 침몰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영원히 소설을 완성하지 못할지는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더 집어넣기보다는 사실 뺀 것이 많다고 합니다. 투명인간. 어떻게 보면 세월호와 맞물린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50대 남자가 겪는 삶 혹은 그리던 어른상. 그러나 우리 시대에 영원한 어른은 없었던 겁니다. 성석재 소설가는요. 196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1994년 소설집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를 내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중단편 소설집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4, 5초, 조동간 약전, 호랑이를 봤다, 홀림, 황망구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노래, 참말로 좋은 날, 지금 행복해, 이 인간의 종말 등이 있고 짧은 소설을 모은 재미나는 인생, 번쩍하는 황홀한 순간 등이 있습니다. 장편 소설로는요. 왕을 찾아서, 아름다운 날들, 도망자 이치도, 인간이 힘, 위풍당당, 단 한 편의 연애 등이 있고요. 한국일보 문학상, 동서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오용수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성석재 소설가는 어떤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문장이란 배짱을 가지고 맞붙어서 싸우지 않으면 금방 근력이 떨어져서 힘을 잃는다고요. 그의 말처럼 이 소설에서 그의 문장은 어떤 슬픔이나 어떤 근본적인 인간의 외로움이나 삶의 그늘에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성석재 소설가는 이런 어린 문청들, 젊은 팬들이 가장 많은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가는 이번에 이 투명인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희극과 비극을 넘나들면서 끝없이 느끼고 방황하게 만들고요. 또 그 방황한 만큼 지금의 삶을 이완시켜 주면서요. 인생의 모든 아이러니를 풀어냈습니다. DSB 한국문학방송 문학포레스트 블루스튜디오. 지금까지 저는 김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